이번에는 바운더리 컨디션을 약간 바꿔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아까 거와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다 똑같고, 아까 거는 이제 멀리 이 판의 길이가 폭에 비해서 굉장히 큰 거였는데, 이번 거는 이제 유한한 판이에요, 사이즈가. 그래서 이제 판이 이제 요만한 거죠. 딱 유한한 사이즈로 이렇게 돼서 요게 이제 10cm이고 요 길이가 30cm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똑같아요. 다 이제 여기 이 벽에, 이 벽은 다 이제 온도가 0이고, 여기는 100이고, 온도가 이제 여기는 100이고, 여기는 다 이제 T가 0, 0, 다 0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사이즈만 줄어든 거죠. 아까 무한대는 매우 길어서, 폭에 비해서 길이가 매우 길어서 무한대로 보고서 무한대로 놓고 계산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를 이론화하는데, 가능하면 이론을 이제 단순한 문제로 만들어서 풀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만들려면은 이제 매우 길 경우에는 무한대로 놓고 이제 문제를 이제 푼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아까 결과가 나왔고, 이번에는 이제 이게 유한한 거예요. 그럴 경우에 이제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아까 우리가 이게 무한히 긴 경우에는 그 Y쪽의 솔루션에서 무한히 길기 때문에 요 C가 0이었죠. 그죠? 이게 무한대로 가면 이게 무한대로 가니까 C를 0으로 놨는데, 이제는 요게 이제 유한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C가 0이 아닌 거죠. C가 0이 아니고, 이제 여기 30cm 갔을 때 요 값이 0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놓으면 돼요. 이렇게. 예. 풀어보면, 여기 0이 되면은, 이제, 여기 예를 들어 y가 30이 될 때 봅시다. y가 30. y가 30이 되면은 익스포넨셜 0이니까는 2분의 1이고, 마이너스 마찬가지로 y가 30이 되면 익스포넨셜 0이니까 2분의 1인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그죠? 그렇게 되죠. 그렇게 해서 0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유한한 길이의 그 플레이트의 경우는 이 Y쪽의 솔루션이 아까 일방적으로 이것만 이제 취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취하게 되고, 요건 이제 사인 하이퍼블릭 되죠. 2분의 1의 익스포넨셜 플러스 K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K니까 사인 하이퍼블릭이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마찬가지로 똑같이 폭은 이제 변하지 않았으니까 K가 n파이일 때 이제 여기서 0 이렇게 된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이쪽은 변치 않고 X쪽은 변치 않고 Y쪽이 이제 사인 하이퍼블릭으로 이런 식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n번째 솔루션이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는 제너럴 솔루션은 이제 n이 이제 무한대까지 가면서 상수를 붙여서 요 n번째 솔루션을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 상수 붙이고 요거를 이제 써주면 되죠. 이렇게 해주면은 제너럴 솔루션이 나오고, 그리고 아까처럼 이제 또 이제 여기 이거 y가 0일 때 요때 이제 결과, 즉 100이라는 값을 이용해서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개수를 구하면 되죠. 그래서 y가 0일 때 이제 y가 0이 되면은, 이제 y가 0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인 하이퍼블릭의 10분의 n파이의 30이에요. 그죠? y가 0이 될 때. 그러면 이제 사인 하이퍼블릭의 3n파이가 되죠. 그죠? 사인 하이퍼블릭의 3n파이라고 하는 값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이제 주어진 값이죠. 그죠? n이 변함에 따라서 이제 2분의 1의 익스포넨셜의 3n파이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3n파이 이렇게 된 어떤 값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것이 100이니까 따라서 이번에는 이 전체를 하나의 개수로 보고 하자 이거죠. 왜냐하면 아까 앞에서 이렇게 해서 요거 되면 요 개수 구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했기 때문에 이제 이거 전체를 하나의 개수로 보면 이게 전체가 아까 앞에서의 그 스몰 b n과 같은 거죠. 그죠? 스몰 bn의 사인의 10분의 n파이 x가 100이었는데 그 스몰 bn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라지 bn 곱하기 사인 하이퍼블릭 3n파이가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거 전체를 개수로 봐서 이렇게 놓고 1분의 2에 이제 0부터 1까지 fx 사인 L분의 n파이 x dx 이렇게 하면 이제 L이 10이니까는 똑같이 여기 fx 대신에 100이 들어가고 10분의 n파이 x에서 구하면은 아까 똑같죠. 똑같아서 어디의 경우에는 n파이 분의 400이 나왔고 2분의 경우에는 0이 나왔으니까 따라서 이제 요 그 bn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라지 bn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라지 bn 곱하기 이거 사인 하이퍼블릭 한 거, 어떤 상수값 이거 한 것이 이제는 이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bn은 사인 하이퍼블릭 3n파이로 나눠줘야 되죠. 이거를 그래서 라지 bn이라고 하는 거는 요 값을 사인 하이퍼블릭 3n파이로 나누어준 값이 이제 홀수에서 되고 짝수는 0이다. 그래서 이제 아까처럼 이제 n 대신에 2k-1 집어넣어서 해도 되고 그냥 여기서는 그냥 n이 어드다 이렇게 해서 n은 물론 어드니까 1357로 나간다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1357로 나갈 때 이제 bn이라는 개수가 n파이 사인 하이퍼블릭 3n파이 분의 400 그다음에 이제 사인 하이퍼블릭에 이렇게 해서 이제 솔루션 모양이 바뀌죠. 여기다 또 이제 집어넣으면 이제 값이 나오겠죠. 또 이제 집어넣으면 값이 얼마인지 똑같이 아까 이게 만약에 5에 대해서 구해봐라 그러면 이제 5 집어넣으면 아까 이게 첫 번째 항은 플러스 왜냐하면 2분의 파이니까 그 다음 번째 항은 이제 3이니까는 이제 2분의 3파이가 돼서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서로 교차되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가서 이제 5에서의 값이 나오겠죠. 한번 비교해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지금 뭐 하진 않았는데 한번 뭐 몇 개의 항 정도 해보면은 이제 그 값이 대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아까의 경우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건 한번 계산을 해보면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달라진 이 솔루션의 모양을 이제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이 스테디 스테이트 템퍼러처 디스트리뷰션 프로블럼을 끝내면서 한두 가지 논의해 볼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그 이제 요 마이너스 k제곱 대신에 요 k제곱으로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k제곱으로 넣으면은 이제 xy가 바뀌죠. 그렇게 해서 아까는 이제 x쪽이 사인, 코사인, y쪽이 익스포넨셜이었는데 이제는 바뀌죠. x쪽이 익스포넨셜이 되고 y쪽이 사인, 코사인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좀 전에 했던 그런 문제를 풀 수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해갖고 여기 이렇게 이제 아까 앞에서 했던 그 문제 그 이제 y쪽으로 이제 템퍼러처 디스트리뷰션이 y축을 따라서는 이제 0이고 뭐 이쪽 x축을 따라서는 100이고 뭐 이쪽 끝에 가서 뭐 0이고 그 다음에 뭐 30cm 여기 가서 여기서 또 뭐 100이고 뭐 그런 종류의 문제는 안 되는 게 첫 번째 만약에 이제 무한대의 경우에 이게 무한대로 가는 이제 그런 경우에 보면은 일단 이제 y쪽이 무한대로 갈 때 과연 요 y 솔루션이 무한대가 되냐 하는 거죠. 이게 안 되죠. 그죠? y가 무한대로 갈 때 요거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은 a의 사인 ky 더하기 b의
코사인 ky인데 y가 무한대로 갈 때 이 값이 뭐가 되냐는 거죠. 0이 돼야 되는데 y가 무한대로 갈 때 이게 0이 되냐는 거죠.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y가 무한대로 갈 때에 이 y 펑션이 0이 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이 솔루션을 취할 경우에는 못 푸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k제곱이 되는 경우가 아니라 마이너스 k제곱이 되는, 지금 아까 했던 이 경우 이렇게 잡아야지만이 이런 문제 풀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잡았을 때 문제는 뭐냐 하면은 여기 이제 x가 0과 10에서 이제 요 함수가 0이 돼야 되잖아요. 다시 말해서 요걸 갖다 이제 리니어 콤바인한 a의 익스포넨셜 kx 더하기 b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kx가 x가 0과 10에서 0이 돼야 되는데 그걸 만족하는 a, b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간단히 증명이 되는데 x가 0일 경우는 이제 a 플러스 b가 0이 돼야 되고, 만약에 이렇게 취했을 경우에는 그죠? x가 0일 때 이 함수 x가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0이 되고, 그 다음에 10일 때 10이면은 a의 10k 플러스 b의 마이너스 10k인데 요거 둘에서 이제 여기다가 익스포넨셜 10k를 곱해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익스포넨셜에 10k를 곱해줘요. 그 다음에 이제 위의식에서 아래식을 한번 빼줘 봐요. 그렇게 되면 이제 a는 상쇄되고 b가 남죠. b의 익스포넨셜 10k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10k 이퀄 0이 되는데, 요게 0이 되면은 b가 0이 아닐 수가 있는데 요게 0이 될 수가 없죠. 그죠? 요게 0이 되는 거는 이제 k가 0일 때죠. 그럼 익스포넨셜 0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0이니까 0이 되는데 k는 0이 아니죠. 그죠? k라고 하는 거는 이건 10분의 n파이잖아요. 그래서 n은 1, 2, 3 0이 아닌 1, 2, 3 이렇게 가는 거고, 그렇게 해서 k는 0이 아니에요. 따라서 이게 0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전체가 0이 되기 위해서는 b가 0이 돼야 되는 거고, b가 0이 되면 a도 0이에요. 그러면 이 솔루션은 0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죠. 따라서 이제 지금 이 x쪽을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제 x쪽의 그 바운더리 컨디션도 만족하지 못한다. 그렇게 해서 이와 같은 이제 y쪽으로 쭉 뻗은 그런 이제 플레이트에서 그 한쪽 끝이 100이고 뭐 다른 한쪽 끝이 0이고 뭐 0인 뭐 이런 정도의 프로그램을 우리가 풀려고 할 때는 여기 마이너스 k 제곱을 해서 이런 식의 솔루션을 정해야지만이 문제가 풀린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 이제 이 상수를 선택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상수 요거는 우리가 사실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의 아이겐밸류가 되죠.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x 더블 프라임 뭐 여기 뭐 이걸 그냥 쓴다면은 마이너스 x 더블 프라임은 그냥 x 더블 프라임은 k 제곱에 x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미분했더니 자기 자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상수가 붙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요 k라는 거를 이제 아이겐밸류라 그러고, 이제 요 x를 갖다가 이제 아이겐 펑션 뭐 이렇게 했죠. 이제 고유 함수 및 고유치 문제죠. 뭐 그런 문제의 성격을 띠게 되는 데 있어서의 그 이제 그런 류의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런 류의 문제는 양자역학에서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슈레딩거 이퀘이션도 결국 이제 고유치 문제죠. 앞에 어떤 복잡한 미분 방정식이 있는데 그 결과가 자기 자신이 되면서 앞에 상수가 붙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앞에 있는 것 같아 간단하게 쓰면은 뭐 앞에 그 오퍼레이터를 h라 그러면은 뭐 h 플러스 psi 이퀄 뭐 e psi 뭐 이런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고유치를 얻는 문제인데, 특히 이제 중요한 게 이게 에너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잘 안 보이는 세상에서 에너지를 구해서 그 이제 에너지 스펙트럼을 알면은 거기서 일어나는 에너지 준위 간의 이제 전자의 전위 현상 해서 나오는 빛의 에너지와 이론적인 그 계산 결과를 비교해서
이제 일치하는 거를 이제 보이게 됨으로써 아 정말 이게 중요한 그런 이퀘이션이구나, 그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이퀘이션이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됐죠. 그래서 이제 특별히 중요한 그런 이제 타입의 문제이고, 그리고 만약에 그러면 이제 이러한 문제에서는 지금 이제 이런 솔루션만이 이제 굿 솔루션이고 이거는 좋은 솔루션이 아니잖아요. 근데 만약에 문제가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걸 뒤집어서 이런 문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y가 무한대로 가는데 이제 x가 무한대로 가고 y 쪽을 이제 끊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이제 10cm예요. 여기가 10cm. 요 폭이 10cm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100도예요. 여기에 온도가 100이고, 여기가 이제 0이고, 이쪽 아래쪽도 0이고, 무한대로 갔을 때 온도가 0인. 다시 말해서 요 문제에서 x와 y를 바꿔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에서는 이걸 하면 안 되죠. 반대로. 그때 이제 이걸 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x와 y를 바꿔준 거잖아요. 지금 이거와 이걸 비교하면은 x와 y를 바꿔준 거기 때문에, 따라서 이 솔루션이 이런 문제에서는 요 함수의 조합이 이런 문제에서는 솔루션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걸 뒤집은, 이걸 내가 리버스라고 표현했는데, 이걸 뒤집어서 x를 y로 하고 y를 x로 하는 그런 이러한 지오메트리의 문제에서는 당연히 이것이 솔루션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의 경우에는 요 상수를 마이너스 k제곱으로 하기보다는 플러스 k제곱으로 해야지만이, 그래서 이런 솔루션을 얻어야지만이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 두 문제를 혼합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제 이런 거예요. 아까 유한하게 30cm일 때 문제도 그래서 이걸 갖고 풀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무한히 긴 게 아니라 요 길이가 30cm예요. 그러면 이제 요걸 토대로 해서 하이퍼보릭 사인 함수를 얻어 갖고서 요 30cm에서 0도가 되는 그 문제 풀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문제를 봅시다. 이렇게 네모가 났는데, 요쪽의 온도가 100도예요. 요쪽의 온도가 100도예요. 요쪽의 온도 0도. 이럴 때 여기 이제 중간에 한 지점에서의 온도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를 풀어라 할 때 이걸 처음부터 다 100 이게 다 풀지 말고, 지금 여기 밑에가 100도인 거는 지금 이 문제잖아요. 이 문제. 좀 전에 1번, 2번에서 풀은 이 문제고, 이쪽이 100도인 거는 지금 이 문제잖아요. 이 문제. XY를 리버스 한 거. 즉, 이거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두 면이 100도고 나머지 두 면이 0도인 이런 문제는 결국은 이 솔루션, 즉, 여기가 100도이고 나머지가 다 0도인 그런 문제하고, 요 솔루션, 즉, 여기가 100도고 나머지가 다 0도의 문제의 솔루션을 두 개를 더하면 돼요. 여기 슈퍼포즈 했다는 얘기는 이 두 솔루션을 더하는 거예요. 이 솔루션, 즉 이 문제에 대한 요 솔루션과 이 문제에 대한 요 솔루션 두 개를 더해주면은 바로 아래쪽도 100도, 여기도 100도, 나머지 두 면은 0도인 이 문제의 솔루션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솔루션을 두 개를 더함으로써, 슈퍼포즈라는 건 그냥 더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두 개를 겹침으로, 슈퍼포지션 하면 겹친다 그런 거죠. 겹친다는 게 이제 더한다는 의미니까 두 솔루션을 더함으로써 새로운 바운더리 밸류 프로블럼 이런 거를 이제 풀 수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은 이 문제를 나눠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기 한쪽이 100이고 나머지가 다 0인 그런 문제하고, 또 이쪽이 100이고 나머지가 다 0인 그 두 문제를 따로 풀어서 두 솔루션을 더해주면은 바로 이런 문제의 솔루션을 얻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